2024년 11월 4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3시 19분이고요. 곧 동시효과가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작성은 3시 16분에 했죠.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종가와 현재 가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시간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왔던 이슈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업종이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특정 섹터는 좀 가져가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 중심적으로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이번 주에 변동폭이 굉장히 좀 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고요. 뭐 그동안은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뭐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갑자기 해리슨 후보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어제 기준자로 한 3%포인트 해리슨 후보가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샤이 트럼프가 어떻게 되는지 변수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트럼프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불복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 만큼 이슈 11월 7일 날 있는 FOMC가 굉장히 좀 변수가 있을 가능성도 역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FOMC 동결이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뭐 인하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 뭐 이 내용까지는 조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지표가 그렇게 뭐 고용 지표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뭐 금리 인상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섹터는 좀 가지고 가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소비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했죠.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을 포함한 9개국 대상을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게 과거에 그 몽골이 무비자 정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쪽의 수요가 엄청나게 몰렸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이번에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라는 이슈가 나오자마자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뛰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었다. 그래서 한국 항공이나 저가항공, 그다음에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그다음에 엔터, 음원 음반,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중국 ADR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대왕고래 관련주도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해역의 위치가 사실상 확정이 되었고요. 개발 주체인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당국과 조율을 거쳐서 첫 시추 해역 선정을 사실상 확정을 했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도 이달 중에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관련 종목들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오늘 2차 전지가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금투세 이슈도 있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2025년 유럽 탄소 규제 강화, 신차 효과, 리튬 가격의 안정화 등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뭐 아울러 미국과 유럽의 탈중국 정책 기조도 K배터리의 마켓슈어 확대가 우호적이라면서 2025년은 신규 폼팩터, 그다음에 케미스트리, 배터리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고, 노무라증권에서는 투자 의견 에코포르비엠입니다.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점도 오늘 2차 전지가 상승시키는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 빠르게 올라가던 게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였어요.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전력기기가 피크아웃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인데, 매출도 늘어났고 이익도 개선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갔는데,
전력기기 업체들이 대한 피크아웃 우려는 아직까지는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변압기 수출 가격이 여전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피크아웃 우려 필요 없다. 그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주는 말씀드렸던 대로 해리슨 부통령이 7개 경업주 중에서 4곳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는데 3%입니다. 3%.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이었던 마리화나 대마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낙태 피임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친환경 에너지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수혜주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그 외에 영상 콘텐츠 확인해 보게 되면 오징어 게임 시즌 2 12월 26일 공개를 앞두고 티저 그다음에 예고편 이런 거를 공개하게 되다 보니까 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교육 온라인 교육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했고요. 경기도 교육청도 역시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준비 이슈가 있다 보니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최태원 회장이 얘기를 했죠. 뭐 지금 엔비디아가 HBM4 공급을 6개월 앞당겨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SK 하이닉스 대표한테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 특히 HBM 관련주 SK 하이닉스가 오늘 6%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국내 바이오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다음 달에 출범할 예정인데 뭐 지금 이게 생물보안법 영향력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누가 됐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도 좀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투세 폐지도 역시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한미약품이 거의 뭐 8.9% 상승을 했고요. 녹십자, XK, 바이오팜, 유한양행, 동아소시홀딩스 거의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야 될 거는 그냥 크게 ETF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IT 가져가야겠죠. 그리고 2차전지 가져가야겠죠. 그 다음에 전력 전선 설비 이쪽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수혜주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제약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지금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는 포트에 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주가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계좌도 버틸 수 있는 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상승을 했던 엔터 관련주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고 3, 4분기 실적 파악해 보게 되면 반도체 4분기 실적 괜찮아지는 흐름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시장을 확인을 해보고 가면 시장을 좀 보고 얘기를 할 걸 그랬어요. 코스피가 지금 1.6% 상승을 하고 있죠. 장 초반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는데 금투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로 전환되었고 다만 이제 기관 쪽에서는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은 180억 정도 그쯤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장 초반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거의 3천억을 넘게 매수를 했고요. 기관에서는 2천억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종목군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내일 아마 엔터 관련주 실적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엔터주 중에서 실적이 3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저항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뭐 홀딩해도 괜찮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단기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엔터 44를 얘기를 해드리면 하이브, 그쵸? 하이브, 그 다음에 SM, JYP, YG. 오늘 보게 되면 SM과 JYP, YG 같은 경우 저항을 지금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탑픽을 지금 SM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분기 실적도 괜찮아지고요. 4분기 실적도 괜찮아집니다. 반면에 JYP나 YG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좋은데 4분기가 3분기 대비해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슈는 지금 뭐 YG가 이슈가 계속 되고는 있겠지만 실적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보게 되면 뭐 하이브나 SM 둘 중에 하나인데, SM은 지금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저항이 여기 있는데 아직 저항을 완벽하게 좀 돌파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볼게요. 하나투어, JYP, 그 다음에 ISC, 프로텍, 사이토젠, 코스맥스 MBT, i3 시스템, 송원산업, 유바이오로직스, 교촌 F&B, YG 엔터테인먼트, 아시아나항공, 한국전자금융, GC셀, UTI, 아이센스, TS, K시텍, TNL바이오팹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나투어나 지금 쭉 보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중국의 이슈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JYP 동일한 상황이죠.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의 종목들 확인해 보게 되면 반도체가 ISC나 프로텍, 그 다음에 TSE, K시텍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달리는 종목 위주로 달리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어떻게 됐든 3% 이상 올라가는 종목 혹은 하락하는 종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하나투어 뭐 오늘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저항 부근이 59,900원에서 51,000원 사이거든요. 거기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가 오늘 뭐 이슈가 됐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한 57,000원 부근이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저항으로서 물렸던 사람들 탈출한 거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8일 이후부터 아마 하나투어나 이런 2차 전지 그 항공이나 저가 항공 이슈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YP, 뭐 JYP 실적이 3분기에 굉장히 좀 좋을 거예요.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오늘 상승했던 원동력은 금투세가 이슈가 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JYP도 단타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장기로 끌고 간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는 SM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3% 하락한 종목이 송원산업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송원산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전에 저항이 돌파를 했고 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12,600원, 12,550원 부근이기 때문에 아마 조정받으면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고, 지금 뭐 급등 후에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뭐 유바이오로직스는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뭐 콜레라에 이어서 백신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장티푸스 백신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에는 WHO에만 거의 뭐 싸게 납품을 했죠. 그런데 장티푸스는 민간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버는 돈이 훨씬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고요.
올해 실적 엄청 좋았죠. 내년도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8,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촌이 올라가다가 실적이 발표가 나올 때가 됐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 가격은 9,500원 전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500원 전후에는 지지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아마 올해 실적, 내년 실적까지 확인해 보게 되면 추가 매수 이슈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더 본, 백종원 대표의 더 본이 상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포트를 좀 넣으려고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ETF 같은 경우 시총에 좀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음식료 안에서도 이런 프랜차이즈 쪽으로 비중이 좀 늘어나게 되면 그쪽에 가지고 있는 섹터를 좀 줄여갖고 종목을 줄여갖고 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교초 F&B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더본이 급등을 하게 되면 살아날 가능성 저는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는 안 되는데 GC셀 종가상으로 3%를 돌파를 했고요. 현기 진으로는 35,500원, 35,6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타이밍이 다시 한번 나올 거라는 거. 그다음에 UTI도 4% 올라왔는데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횡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오늘 관심 종목은 동아기업, 두산테스나, GKL, 네오팜, 파이nem텍, 코원테크,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동성 화인텍 이렇게 종목들이 나왔는데 CS윈드는 나오진 않았죠. 근데 CS윈드는 사실은 11월 1일 날 관심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이었고 이 중에서 매수 타이밍이 가장 근접한 종목과 함께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네 종목을 좀 선정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종목은 CS윈드죠. 진짜 내일은 뭐 어떻게 될지 미국 쪽에서 답이 안 나오는 굉장히 좀 복잡한 대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그전에도 뭐 갑자기 뭐 흐름 바뀌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가 저항인데 이 저항까지는 딱 올라왔어요. 저항까지 올라왔고 반등이 나온 건 이전에 지지였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리슨이 이긴다. 해리슨이 이긴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6만 7천 원대까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목표가는 한 7만 1,000원에서 7만 2천 원, 1,500원 사이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해리슨이 될 것 같다 그러면 6만 7천 원대까지 단타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보이다시피 6만 5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슈가 좀 감당이 안 돼서 그러니까 결론이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2차전지가 올라오다 보니까 코인테크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국내 기업의 전고체 배터리 라인 공정 장비화 그다음에 자동화 장비 납품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 갖고 있었던 건 이 박스권이었어요. 이 박스권이었는데 차라리 여기에서 조금 더 13,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거나 했으면 아마 관심 종목에 좀 들어왔을 텐데 뭐 지금은 급등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거는 무조건 16,500원 부근까지는 조정을 받아야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4%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슈로 올라온 종목이 네오팜이고요. 네오팜은 3분기 실적은 뭐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최근에 그 9월 달부터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던 가격이 14,150원이에요. 그래서 14,150원을 오늘 돌파를 했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인데, 실적은 4분기 실적 생각을 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진짜 3분기 실적이 안 나오고 12,500원 부근까지 떨어지면 매수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는데,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어차피 4분기 시작됐고 4분기 실적도 좋아지고 8일 뭐 갑자기 무비자로 올라간다라고 보면 지금 14,150원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4%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16,200원 잡고 대응하세요. 그러니까 16,200원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나왔네요. 실적이. 그 뭐 3분기 실적이 나왔고 당기 순이익이 12% 나와서 줄어들어서 일요일 날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실적이 나왔으면 요거는 뭐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4,150원 손절가 4%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오팜. 그다음에 동아기업. 동아기업이 3분기 흑자 전환되고요. 4분기가 3분기 대비해서 2배 좋아지는 그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박스권이죠. 박스권이고,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넣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뭐 11,380원, 11,400원까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죠, 매수. 손절가는 지금 보시다시피 1,700원, 1,800원 손절가 잡고 단기적인 목표가 13,8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 마무리가 됐고요. 아까 전에 코스피가 한 1.6%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1.83%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외국인은 매수폭을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3,300억을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기관은 2,000억 매수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매수폭이 더 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755에서 757포인트, 여기가 지금 단기적인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항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파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오늘 뭐 단기적인 이슈가 되면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뭐 영향력이 끼치면서 올라갈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니까 전방위적으로 좀 다 체크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아마 변동폭 계속 클 겁니다. 변동폭 클 거고, 미 대선에 따라서 뭐 종목들 움직임 상회할 거예요. 그것까지 좀 챙기면서 이번 주 시장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과 함께 종가의 가격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